자, 16강이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21강 정도에서 끝나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한 강이 뭐 거의 70분씩이기 때문에 이거 다시 보기에도 편집으로 하면 5분 정도 편집될 겁니다. 아까 제가 드립 친 것들 다 잘리겠죠. 잘리길 원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또 그러다 보면 한 65분짜리 21개 대단한 분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보면 굉장히 조그맣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로 화면에 보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 16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많이 왔습니다. 한 강의에 한 챕터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분의 어떤 플래닝 쪽입니다. 자, 스포츠 쪽에서 뭔가 대미디어 기획을 해야 되겠죠. 뭔가 미디어와 관련된 스포츠 쪽에서도 뭔가를 중심은 스포츠 쪽입니다. 스포츠가 미디어의 어떤 효과를, 미디어의 어떤 보도를 받기 위해서, 미디어의 적절한 어떤 보도 자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느냐. 즉 미디어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보도를 위해 스포츠 쪽, 스포츠 조직에서 기획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떠한 전략을 세울 것인가를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스포츠 쪽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하나 이게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당장에 여러분이 어떤 실무적인 어떤 아카데미 가보면 바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스포츠 미디어 아카데미 같은 것도 있고요. 여러분이 또 다음 학기에인가요? 한번 우리 김학수 교수님 수업도 듣고 그러면 현직 그 기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기자 한 30년 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도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관여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클래스룸에서 배운 거를 나가서 할 수 있고 특히 우리 전공 현장 실습 1, 2가 있습니다. 방학 동안마다 5주 동안 진행되죠. 먼데이 스루 프라이데이 하루 8시간씩 풀타임 여러분들이 전공 현장 실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3학점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들을 경우 주로 지금 저희가 언론사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 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합니다. 5주 동안 방학 동안에. 그래서 3학점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점이 좋은 친구들은 뭐 24학점, 23학점 들려면 바쁘죠. 근데 방학 동안에 이미 3학점을 따고 나머지 과목을 들으면 되니까. 그리고 저희 과 여러분 내년에도 갔지만 거의 모든 수업이 다 3학점짜리 수업입니다. 2학점 수업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6, 7개 들으면 됩니다. 근데 10개까지 들어야 되는 사태는 없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10과목 공부하는 정신이 없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은 2학점 수업이 거의 없습니다. 내년에도.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미디어 기획을 할 것이며 전략을 세울 것이냐. 한번 스포츠 조직에서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미디어 플래닝 골, 미디어 기획 목표를 세워보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벤트, 업커밍 스포츠 이벤트가 있는데 6개월 후에 이벤트가 있는데 미디어 보도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식의 단지 대회에 임박해서 알리는 게 아니겠죠. 보세요. 파퀴아노 개최랑 가지고도 미디어 이벤트가 되죠. 10,000명이 유료 관중이 와서 그 권투 선수의 뭐예요? 개최랑이 하나의 이벤트가 돼요. 또 하나의 이벤트가 돼요. 뭐예요? 월드컵 가장 대표적인 이벤트가 뭐예요? 드로우 예선 조별 어떤 셀렉션 그것도 하나의 큰 이벤트죠. 위성중계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미디어 기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뭐 그걸 잘 합니다. 그래서 프로야구 시작되기 전에 요새 이번엔 뭐 미디어 이벤트 어디 있었어요? 이화여자대학교 강당에서 하더라 이겁니다. 프로야구가 여성 팬들을 공략하는 어떤 여러 가지 기획도 있다고 그래요. 놓치는 것도 있죠. 이화대학이면 치지만 그 대한민국의 많은 여대생들이 이화대학을 안 다니거든요. 왜 이화대학이야? 그것도 얻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그런 것도 있어요. 상징적인 것이죠.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뭔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에서 스포츠에서 하고자 하는 바에서 애드버타이징 광고가 있겠고 또한 퍼블리서티가 존재합니다.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스포츠 쪽에서도 광고가 존재하고 애드버타이징이 존재하고 퍼블리서티 번역이 어렵죠? 퍼블리서티 뭐예요? 번역하랬더니 퍼블리서티라고 번역을 합니다. 미디어 기획을 세워서 미디어 전략을 세우고 미디어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미디어 계획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하자? 확실하자. 스포츠 조직 선수들이 잘 미디어 보도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포지셔닝 하자. 미디어 기획을 잘 세우면은 각종 미디어
노출거리가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합해보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해당 미디어 기획 세운 거를 시즌이 끝난 후에 성공했는지 부족했는지를 이밸류에이트 평가해보자. 그래야 그 다음번에 미디어 계획을 세울 때 참고를 하겠죠. 여러 가지를 그런 노하우를 축적해갖고 전개됩니다. 시즌 끝날 무렵 어떠한 면에서의 우리가 미디어 어떤 우리가 뉴스 아이템을 생성한 건 성공적이었고 대박을 쳤고 생각보다 많은 투자를 했는데 해당 뉴스, 해당 소식, 해당 관련된 부분은 별로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아무래도 평가를 하겠죠. 그 다음에 역시 미디어 보도의 어떤 잠재성을 최대한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의 어떤 미디어 이벤트를 기획하자 이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광고 나오겠지만 FC 서울 이랜드 역시 잘합니다. 의류회사 뭐 다양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광고 같은 부분은 신생 구단의 어떤 모습이 아니죠. 여러 가지 튀는 시기에 그런 이벤트를 많이 했죠. 그래서 뭐야 미디어 보도에 많은 그런 것을 맥시마이징 했죠. 근데 지금 첫판은 맥시마이징 해도 그 다음부터 시즌 시작되면 어떤 부분이 중요해요? 팀 성적이 중요하죠. 뭐 승승장구를 하고 그랬는데 뭐 고작 겨우 한번 1승하니까 좀 식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미디어 이벤트 기획을 하더라도 뭐예요? 스포츠 선수, 스포츠 팀은 성적에 따라줘야 됩니다. 몇 번 못하면은 가요. 그래서 미디어 기획, 뭐 전략, 뭐 아무리 얘기해도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자, 두 가지 실패 사례가 있는데 계획 세우는 걸 실패할 수 있어요. 또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 자체가 나쁜 계획을 세운 거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fail to plan, plan to fail. 뭐 의미 차이가 조금 차이가 있겠죠. 한다면은 결국은 스포츠 쪽은 미디어 보도를 받지 못합니다. 별로 계획이 부실한데 어떠한 미디어 보도를 받겠어요. 갑자기 스타가 만들어지고 갑자기 뭐 리그 성적 1위를 해주면 자연스럽게 되는데 예? 아주 관심이 있죠. 올해 하나구단 같은 경우 포텐셜이 컸죠. 김성근 감독 오고 FA 영입하고 뭔가 스타일이 달랐어. 포텐셜이 있는데 그 포텐셜이 있는데 성적이 만약에 9, 20이면은 식었어요. 근데 지금 리그 3, 4위 달리고 있어. 위닝 시즌 가지고 또 팬들이 또 경기장을 채우고 있어. 여러분 보세요. 그 네이버 들어가서 그 동시 접속자 보면 넘버원이야. 어느 팀과 하더라도 넘버원입니다. 하나는. 오죽했으면 다 중독되게 만들어서 마리화나. 그렇죠. 마리화나. 못하면 매우 화나. 잘하면 마리화나. 아이씨. 고향을 매번 바꿀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충청도에서 태어날 걸. 그래서 노 미디어 커버리지, 팬 감소, 결국은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런 미디어 보도 기회. 근데 사실 그런 홍보 부분이 그렇게 노력 안 해도 성적이 잘해주면 쉽게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다음 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어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도 프리미엄 스포츠, 빅타임 스포츠를 보도하지 못하면은요, 결국은 그 자기들의 컨텐츠를 이런 프리미엄 컨텐츠라는 게 뭐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그들의 컨텐츠를 분배하는 걸 실패하는 거겠죠. 그럴 경우 독자, 시청자 감소가 있다. 이런 면에서 아까 그 권투 중계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SBS가 얼마를 냈는지 모르겠지만은 권투라는 것이 좀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인기가 없어요. 그러나 왜? 지상파 중계된 적이 없고 케이블에서도 거의 중계 안 하잖아요. UFC 이정 격투기 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름대로 40대, 50대, 60대 기성 팬들, 특히 50대, 60대는 과거에 뭐야?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저 어릴 때,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는 프로야구, 고교야구, 프로복싱, 프로레슬링밖에 없었어요. 그다음에 A매치 축구 가끔 있었고요. 이게 TV에 중계되는 전부야. 근데 고교야구는 프로야구가 되면서 거의 야구는 그렇게 봤고 프로레슬링 끝났습니다. 쇼로 보면 되는데 사람이 진짜를 알고 사람이 쇼라는 거 알아요. 근데 어느 프로레슬러가 이건 쇼다 그랬어요. 그래 쇼야. 쇼인데 우리가 즐겁게 보는 건데 그랬어? 난 진짜로 알았어. 안 볼래. 그건 아니죠. 그 진짜로는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쇼로 하다가도 죽지 않았습니까? 레슬링 미국에서 그 멕시코 선수인가요? 쇼를 했는데 2단 옆차기를 했는데 목을 친 거야. 살짝 쳐야 되는데 여기 딱 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프랙처가 난 거죠. 경기가 쓰러졌어요. 경기는 계속 진행돼. 쇼인 줄 알았죠.
진짜죠. 진짜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저 어릴 때도 레슬링 보면서 진짜로 해봤어요. 죽어납니다. 이거 새우 꺾기. 사람을 뒤집어 놓고요. 다리를 잡고 허리 들으면 부러집니다. 예? 해봅니다. 이게 말이 그렇죠. 이게 집어 던지는 거 해봐요. 그래서 미디어도 이런 프리미엄 스포츠를 보도해야 됩니다. SBS가 나름대로 50대, 40, 50대, 60대 아직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베이비 부모들이 많죠. 아마 제 나이 또래 나이로 자른 것과 여러분 나이 자를 때 우리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각종 교통사고 위험, 비행기도 많이 탔고 그랬는데 그런 위험을 겪었는데도 인구가 많아요. 베이비 부모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 아까 SBS가 복싱 경기를 중계한다. 나름대로 큰 어필을 했습니다. 근데 광고가 뭐였어요? 맥콜. 재밌죠? 맥콜. 근데 맥콜이 어느 기업이죠? 통일교죠? 근데 그날 경기가 무슨 날 열렸어요? 썬데이 열렸죠? 그러니까 어느 사람들은 많이 못 봤어? 쉽게? DMB로 많이 봤겠지? 어느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DMB로 봤죠? DMB 광고는 틀리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했어요. 뭐 그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따져보니까 그렇게 돼요. 왜? 가장 그 사람들이 안 마시는 음료가 뭐예요? 맥콜은 안 마셔요. 왜? 통일교 쪽이라 생각한 거죠. 근데 그날 그렇게 광고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런 스포츠 쪽에서 적절한 미디어 기획을 실패할 경우 경쟁자에게 프로모션 기회를 상실한다. 10개 구단이 있고 축구도 12개 클럽이 있습니다. 서로 경쟁을 하는데 아니라면요. 뭐 미디어 쪽에서 보면 A라는 구단, 클럽 미디어 콘텐츠 계속 생성해 주고 있어. 심심하지 않아.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약한 구단, 특히 시민 구단은 약할 수밖에 없죠. 맨파워도 그렇고요. 프로모션 기회를 상실한다. 그다음에 스포츠 미디어 관계가 그냥 하나의 그냥 마케팅 부서의 하나의 그냥 부속 기관으로 존재하고 일개 직원만 존재하는 겁니다. 충분히 그 이상 할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디어 사실 양과 질에 따라 뭐예요? 이게 사실 프로액티브 해야 되는데 리액티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리액티브는 뭐예요? 수동적인 거죠. 반응만 하는 겁니다. 프로액티브는요 적극적인 반응이에요. 뭔가 미리미리 반응하는 거죠. 이런 구단이나 클럽에서 미디어 담당자가 프로액티브 해야 되는데 그냥 남들도 그래서 따라가고 그럴 경우 뒤처지겠죠. 상당 부분 선수를 치고 나가는 부분이 중요하다. 왜? 새로운 뉴스 아이템을 발굴해 주고요. 식상한 뉴스는 그저 그렇죠. 뭐 이제 겨울철 되면 연탄 나르기 재미없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 좀 칠해야 돼요. 이제 검게. 뭐 연탄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야 되죠. 근데 입이 식상했어. 딴 걸 해야 돼. 뭐 그렇죠. 그제 뭐 했어요? 슈틸리게 감독이 뭐 했습니까? 어린이날 공 갖고 막 치고 그랬어. 애들과 같이 뭔가 다르요. 서양 큰 할아버지 아저씨가 어린아이 한국 아들과 좀 그 산지밭에서 뭐 그럴듯해요. 좋아 보여요. 뉴스거리가 되는 거죠. 대한축구 협회는 뭐야? 어저께 뭐 K리그 2경기밖에 안 열리고 그저 그랬어요. 야구로 도배되지만 나름대로 메인 뉴스의 두 번째 뉴스로 나왔습니다. 어린이날 맞이해서. 프로야구 경기는 뭐야? 뭐 경기장 꽉 차고 각종 어린이 이벤트가 있었다. 그 다음에 말은 뭐예요? 뭐 정신도 없어. 뭐 야구는 늘 그랬는데 뭐야? 축구. 파주 NFC에서 국가대표 감독 특히 슈틸리 감독이 아이들과 함께 축구로 노는 시간을 가졌다. 그 할아버지 아저씨가 재밌는 걸 많이 해줬죠. 그게 뉴스에 나와도 보는 사람들이 즐겁죠. 그래 서양 아저씨가 한국의 어린이날에 좀 헌신하는 모습. 국가대표 감독이니까 또 대한민국적인 어떤 정서도 반영하고요. 이제 내년도 어린이날도 기획해야 되겠죠? 내년 어린이날도 기획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될 것인가? 올해가 똑같은 거 하면 재미없죠? 내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거 짜야 되죠. 뭐예요? 미디어 홍보팀 관계자가 짜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봤는데 어린이날이라는 게 요란한 게 우리밖에 없어요. 귀하니까. 하나밖에 안 나고 올인하고 부모가 모든 걸 희생하는 자녀니까 이게 다른 나라 사례가 없죠. 올해 한국의 사례를 외국에서 마케팅해야 되겠죠. 어린이날 행사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주 독보적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포츠 쪽에서 광고도 중요하지만 퍼블리시티도 중요하다. 광고는 일반적으로 미디어 보도를 되도록 돈을 지불한 겁니다. 미디어 보도가 되는데 이거는 돈을 냈기 때문에 광고가 되는 거예요. 상업적이에요. 커머셜이에요. 페이드
미디어 커버리지. 뭔가 지불된 우리가 돈을 냈으니까 미디어 보도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퍼블리시티는 뭐야? 돈 내지 않았는데 보도해 주는 거예요. 프리 미디어 커버리지. 뉴스가 됐어요. 뉴스가 됐어요. 뉴스거리예요. 이거는 광고는 뭐예요? 뉴스 시간에 나가는 게 아니라 뭐야? 뉴스 사이에 들어간 프로그램 사이에 들어간 그 사이사이에 브레이크 시간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애드버타이징이고, 퍼블리시티는 뉴스로서 나와요. 소식으로서 전개가 돼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구분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저기 뭐 인포머셜 뭔가 정보를 주는 것 같은데 커머셜 같은 것도 있고요. 쇼프로 출연하는데 배우자가 자기 등장 영화를 소개합니다. 옛날에 뭐 개콘 같은 것도 보면 뭐 하다 보면 나와요. 자기 신곡 나왔다. 영화 나오면 그 등장인물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커머셜적인 것도 있죠. 일반적으로 애드버타이징보단 퍼블리시티가 크레더빌리티가 높죠. 신뢰성이 높습니다. 광고는 크레더빌리티가 없죠. 왜? 돈을 냈으니까 틀어주는 개념이죠. 돈을 냈으니까 틀어주는 개념이고, 퍼블리시티는 돈을 낸 게 두드러지지 않죠. 나타나지 않죠. 근데 그 혼돈이 됩니다. 여러분, 여름철 다가왔습니다. 피부에 대해서 뭐 피부과 의사가 나와요. 그럼 그 피부과 병원은 어떤 식이에요? 퍼블리시티죠. 뉴스로 나왔으니까요. 근데 그 이면에는 철저한 광고 전략이 들어있죠. 그러면 그 병원 의사는 뭐예요? 대행사에다가 1년 광고 TV 출연 몇 회를 맡깁니다. 몇 억에 줘요. 그러면 그 에이전트 광고 회사는 뭐예요? 지상파 방송 3회 노출, 9시 뉴스 1회 이상, 잡지 기사화 10건 이상, 잡지도 어떤 거, 여성 잡지, 목욕 잡지, 그거를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이 에이전트는 언론사에다 계속 접촉을 해요. 그러면 해당 틀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뭐야? 병원과 에이전트 사이에 돈이 오갔겠죠? 그럼 에이전트가 방송사 간에 이건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이 상상만 하세요. 왜 하필 의 쪽을 틀어줬겠습니까? 그 많은 피부과 의사가 있고 그 많은 성형외과 의사가 있는데 그 관계도 존재하겠죠. 이를테면. 하여튼 그러나 이 의사와 방송사의 관계는 퍼블리시티 관계가 되죠. 암흑의 전문의가 여름철. 그러면 그 의사 검색하면 바로 그 다음날 문정영 성씨입니다. 병원이. 우리 학교가 몇 년 전인가요? 체육관에서 단일 하루에 단일 장소에서 뭐 기네스북에 올랐죠? 7,000명이 헌혈을 했나 그렇죠? 7,000명이 헌혈한 이벤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입학 전이죠. 입학 전에 했습니다. 그때 뭐 그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어요. 개교 몇 주년 맞아 한양대학교 체육관에서 연예인들, 우리 학교 출신 연예인들 뭐 다 와서 시간별로 옵니다. 뭐 기자들이 와서 취재합니다. 그래서 아마 7,000명 몇백 명이 헌혈을 했습니다. 이거는 한양대학교가 사랑의 실천 이런 데마다 학교에 돈 주고 한 게 아니죠. 퍼블리서. 그러나 이 행사할 때 엄청난 돈이 들었겠죠. 그러나 방송사에다 돈을 줘서 보도한 게 아니라 방송사가 와서 취재를 한 겁니다. 그럼 뉴스 끝자락에 오늘 있었던 오늘 무슨 날 이런 오늘 저기 뭐 헌혈의 날인데요. 모 대학에서 축제 기간 중에 이런 걸 했다. 학교의 퍼블리시티 이미지는 크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건 퍼블리시티입니다. 자, 광고지만 광고 자체도 어떤 이런 퍼블리시티 뭔가 공익성, 공적인 인지도, 명성도 부분과 관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스포츠는 나름대로 이런 뉴스로서 어떤 관심을 가지는 건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TV 중계라든가 신문을 통해서 규칙적인 돈 안 들이고 하는 퍼블리시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프로스포츠가. KBO 오늘 대한축구협회가 어저께 퍼블리시티를 했죠. 엄청난 퍼블리시티를 했죠. 대한축구협회. 예? 대한축구협회 어제 슈틸리 감독이 어린이날 행사에 했다. 뉴스로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감독에 대한 퍼블리시티는 어떻게 됐어요? 크게 올라갔다고 보는 거죠. 한두 번 이제 ABH 쳐도 요거 갖고 먹고 살겠죠. 이를테면. 이런 과정에 또 중요한 ABH 올라가? 그럼 더 올라가는 거죠. 그 사람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스포츠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어떤 회사를 증진하기 위한 비히클, 수단으로서. 왜냐하면 스포츠가 많은 높은 퍼블리시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가 엄청 눈에 띄기 때문에 선수는 더 그러죠. 타이거 우즈, 조던 뭐 유명한 선수들은 굉장히 높은 하이 프로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홍보 차원에서 많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거 광고예요, 퍼블리시티예요. 자, 탑 프로그램, 디 올림픽 파트너로서 참가하는 IOC의 후원 기업으로 참가하는 기업이 있어요. 조금 한두 개씩 바뀝니다. 자, 여기에 들어있다 이거죠. 이거에 들어있는 게 실질적으로 뭐예요? 광고죠, 광고. 광고권을 갖는 거죠. 올림픽 대회 기간 중,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기간 중에 해당 경기장 내 선수촌 공식적 어떤 스텝들은 다 이와 관련된 걸 하죠. 삼성이 그래서 올림픽 때 뭐 만 대를 뿌리나요? 선수들한테 다 줬죠, 이거. 갤럭시 뿌립니다. 네? 재밌는 게 있죠. 이거랑 겹칩니다. 자, 모니터는 뭐야? 모니터는 공식 원서가 어디예요? 모니터는 파나소닉이야. 근데 요즘 핸드폰이 이것만 해요? 귀로만 가요? 지금 귀로 가는 경우는 하루에 뭐 한 10분도 안 될 거야. 전화 세 통 하면 3분씩 3분이야. 다 일로 가죠. 그리고 삼성이 뭐야? 올림픽 중계는 만약에 갤럭시로 보세요 하면 안 돼요. 올림픽 중계는 파나소닉이야. 모니터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선수들은 어떻게 해? 각종 모니터를 뭘 통해서 봤어? 이걸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파나소닉의 입지가 어떻게 돼요?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속에 커뮤니케이션 말이 이제는 귀로 가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커뮤니케이션이 커져가고 있죠. 이 부분이 있어. 하여간 자, 올림픽에 광고를 했습니다. 애드버타이징을 했더니 기업의 퍼블리시티, 월드와이드 퍼블리시티는 어때요? 같이 올라가죠. IOC 올림픽을 후원하는 기업, 글로벌 대단한 기업. 굉장한 거죠. 또 IOC가 어떤 척을 해요? 제3세계 가난한 국가의 스포츠를 띄워주고 증진해주고 개발해 시켜주고 좋은 일을 한다고 선전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온다? 이들 기업들이 후원금으로 온다. 그러면 삼성도 그렇고 코카콜라도 그렇고 올림픽을 후원하는 기업은 광고라는 수단이 광고 효과가 크지만 여전히 그 속에 같이 가는 퍼블리시티도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리디아 고가 우승 상금을 네팔에 냈어요. 우리나라 돈 한 3억 가까이를 냈어요. 2억 몇 천만 원을 냈어요. 철저히 이거는 홍보용이 아니죠. 자기가 돈을 썼으니까 그래 자기가 돈을 광고도 아니죠. 그러나 퍼블리시티가 올라가죠. 이 선수의 이미지, 공적 이미지, 사람들의 어떤 이 선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태도 모든 것이 올라가죠. 그것이 결국 어떻게 나중에 이 선수가 ANG 오스트리안 뉴질랜드 뱅크의 스폰서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 회사에서 볼 때 어때요? 이런 퍼블리시티가 좋은 선수는 어때요? 계속 재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더 계속 운동도 잘해. 그건 뭐야? 그 다음에 계약할 때 그 액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소위 말해 김연아 선수가 1억을 냈어요. 유니세프에. 철저히 퍼블리시티죠. 착한 일을 한 거죠. 그러나 이 선수를 광고 모델을 쓴 삼성전자는 엄청난 혜택을 보는 거죠. 그 혜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재계약이라든가 광고료 모델을 올려주는 것으로 뭔가 또 돌겠죠. 이런 것이 존재합니다. 정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한번 볼게요. 다우존스인가요? 다우존스가 어떤 회사예요? 과거에 84년도에 인도에 유니언 카바이드 코퍼레이션 회사가 있었어요. 이게 다우존스의 전신이야. 이 회사가 옛날에 독이 누출돼 가지고 인도에서 2256명이 죽었어. 인도에서 그런 사건이 84년도에 있었어. 실제적으로 3700명이 죽었고 뭐 2주 만에 8000명이 죽었다는 소리도 있고 하여튼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고 56만 명이 다쳤어. 그 후에도 계속 3900명이나 디세이블드 인주리 그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다국적 기업입니다. 근데 다우존스가 유니언 카바이드 코퍼레이션을 샀어요. 자기네 자회사에. 근데 이 회사가 뭘 하고 있어 지금? 올림픽을 후원하고 있어. 런던 올림픽을 후원하고 있어. 런던 올림픽은 영국이죠. 인도는 어떤 나라야? 연방 국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이 회사는 뭐야? 과거에 있었던 그런 아픈 상처를 올림픽 후원으로 지워질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사건이 터진 거죠. 84년도에 한드레다이저 이 톡식가스가 독가스가 나와가지고요 수천 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이걸 보면서 그래서 결국 뭐냐? 자, 다우 케미칼 아까 올림픽을 후원한 타프로는 회사가 UCC를 2001년에 샀어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올림픽을 후원하고 있어. 그러면 다우 케미칼은 이런 과거의 나쁜 상처 사건을 일으킨 회사를 사물로 해서 퍼블리시티는 어때요? 사는 순간에 좋은 게 아니죠. 아무리 경제적 이득을 얻는 회사라 할지라도 퍼블리시티는 좋아질 수가 없죠. 나쁜 회사를 산 꼴이 되잖아. 근데 올림픽 후원하는 회사가 됐어. 다우존스가. 그러면 상당수 대외적 글로벌 이미지는 올라가겠죠. 글로벌 최고 기업이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2002년 올림픽 때. 런던 올림픽이 2012년 개최되기 직전입니다. 그때 영국 사람들이 뭐예요? 런던 올림픽한 다우 케미칼 파트너십은 런던 올림픽 게임의 명성을 해치고 있다. 데미지 주고 있다. 왜? 그런 나쁜 히스토리를 가진 회사란 얘기죠. 다우 케미칼에 가지고 있는 아까 그 UCC 그 카바이드 그 회사가 톡식 가스를 노출시켜서 인도에서 그런 일을 저지른 회사를 그런 회사가 뭐 하고 있어? 올림픽을 후원하고 있다. 다우 위드 런던 올림픽을 다우 존슨과 같이 하는 것을 다운시켜라 이거야. 하지 말라 이거죠. 하지 말라 이겁니다. 데미지드 레퓨테이션. 여기 영국에 있는 아마 인도계인지 아마 인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인도에서 반대 데모를 하는 겁니다. 인도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서 있었던 다우의 어떤 파트너십, 올림픽 파트너십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그런 시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특히 다우 케미칼 말썽이 많은 문제를 일으킨 컨트로버셜한 이 회사를 공식 올림픽 파트너로서 선택하는 결정은 IOC 결정이죠. 결정은 뭐예요? 2012년 런던 올림픽의 명성을 데미지 시키는 것이다. 하고 런던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식의 즉 퍼블리시티 부분이죠. 퍼블리시티 부분과 관련된 논쟁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어떤 사건을 일으킨 과거의 어떤 그 좀 깨끗하지 못한 회사라든가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특정의 어떤 자기의 어떤 과거의 그런 상처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후원을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라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프로테스트가 있었다. 킬러 카바이드 is now Dow Chemical. 2만 5천 명 넘게 죽었다. still 죽어가고 있다. We want justice 하고 인도에서 있었고요. 아마 그래서 런던 올림픽 조직위원회 제발 저기 그 당시에 죽었던 희생자들을 모욕하지 마라. 올림픽을 게임을 타니시 뭔가 이렇게 좀 상처를 입히고 있다. 잿빛을 씌우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get 다우 케미칼을 올림픽 후원에서 빼내라 하는 시위입니다. 그들은 뭐야? 올림픽을 후원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지우는 거죠. 어제 일본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산업혁명 장소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려고 합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있었던 일본의 어떤 조선소 오늘날의 일본이 있었던 특히 20세기 들어오면서 일본이 크게 성장했던 그런 2차 대전까지 일으켰으니까요. 그런 산업혁명의 장소, 산업발전의 장소를 한 100 몇십 년 된 장소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 분명히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상당한 긍정적 퍼블리시티, 레퓨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속에 숨어 있는 것 중에 뭐예요? 일제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징용돼서 거기서 노동자가 살았던 상처가 있는 곳이다. 식민지적 착취가 있었던 곳을 문화유산 거부하는 거죠. 일본은 뭐야? 역사 시기 1860년부터 1910년까지 엄청난 일본의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어떤 시기에 그런 의미가 있다. 딱 90년까지, 1910년까지 한일 합방 시기 전까지만 딱 의미 부여하자는 거죠.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프로테스트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뭐예요? UN, 유네스코 등재위원회 규하, 프리즈, 2차 대전 때 징병된 한국의 희생자에게 모욕하지 마시오. 그렇죠? 그들의 희생에 먹칠하는 거다 이거죠. 세계 문화유산 등재하는 것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의 get 그 산업혁명 유산 out of 유네스코 문화유산 빼내라 이거죠. 뭐 이런 식의 똑같은 개념이 존재할 수 있겠다. 이게 그러니까 버지 알 아랍 호텔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텔, 높이가 높은 게 아니라요. 28층밖에 안 되는데 한 층당 층고가 5m가 6m야. 보통 호텔룸이 이 정도 천장보다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거긴 거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도 202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두바이 패키지 가면 뭐예요? 바깥에서 찍는 이 호텔이 가장 잘 나오는 장소를 방문하겠죠. 이 호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호텔이 가장 잘 찍히는 장소에 스탑해서 찍찍찍찍 하고 가는 겁니다. 요 앵글이네. 여기서 딱 찍으면 이게 나오네요. 얘네가요. 뭔가 이제 호텔 아주 럭셔리 호텔이죠. 뭐 7성급, 8성급 호텔인데 뭔가 세계에 알릴 방법이 없어. 뭐 비싸다는 것밖에 없어. 얘네가 테니스 대회도 열리고요. 타이거 우즈가 올라가서 이 꼭대기에서 테니스 골프 치는 어떤 그런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안드레 아가시와 로저 페더러가 이 꼭대기 헬리콥터 타는 헬리콥터가 내리는 요 패드에서 헬리패드에서 테니스를 치는 거예요. 열심히 안 쳐요. 막 달려가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톡탁 톡탁 탁구 치는 식으로 치더라고요. 연락이 치지. 뭐 전력 질주하죠. 그런 걸 해서 인터내셔널 퍼블리시티를 얻었다. 신기하잖아요. 그 비싼 호텔 꼭대기에서 티샷을 해서 바다에 공을 바다를 향해서 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뭐예요? 그걸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수가 올라가면서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이 호텔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 이 호텔이 어떻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뷰를 보여줘요. 그 두바이 그 항만에 그걸 보여줍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뭐야? 자연스러운 애드버타이징이 되죠. 퍼블리시티죠. 이벤트 했어요. 보도할래? 우리가 꼭대기에서 타이거 우즈가 티셔츠 할 거고 로이 맥글로이가 골프 칠 거고 로저 페더러랑 아가씨가 테니스 칠 거야. 이런 기사 그런 보도자를 각 세계 언론에 보니까 뭐예요? 아니 그 비싼 호텔 꼭대기에서 테니스를 쳐? 골프를 쳐? 관심을 갖겠죠. 이 자체가 하나의 퍼블리시티가 되더라.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미디어들이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여기서 티샷. 아니 뭐 나도 할 수 있어가 아니죠. 여러분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저도 못 올라가요. 저희는 사진만 보세요. 타이거 우즈 올라갑니다. 똑같으니까 기분 좋죠. 안드레 아가씨 로저 페더러가 테니스를 쳐요. 뭘 치겠습니까? 이거 일로 공 파스 뛰어갔다가는 큰일 나죠. 바람 무지하게 세죠. 무슨 테니스가 되겠어요? 하나의 이벤트죠. 그래서 둘이 뭐 감탄사 연발해. 감탄사 할 수밖에 없죠.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이 호텔이 어떻고요. 하나의 퍼블리시티인데 How's it going? Roger, what's happening? Yeah, everything's good. So, first time for you in Dubai? First time here. Special place. This hotel is amazing. They got a court upstairs. Want to hit? Oh, yeah, special court? Let's go do it. Yeah, let's do that, huh? That'd be a lot of fun. Is it nice for you as well? Strong winds? Not a good day to be on the top of a building, huh? Yeah, let's see. Oh, it's okay. It's better than out in the water. So I get seasick. Yeah, me too. I've been seasick 7 hours, so. No. I think you don't realize how big this hotel is. Because every floor is really 2 floors. Yeah, they got duplex. every floor all is the way. really 2 floor. You 그러죠? think, 그러니까 okay, 한 it's 층이 20 이게 stories, 층이 아니라 이게 25 천장이 stories. 높은 거죠. And then you go in,
We're still going. Oh man. Would you want to do a little bungee with me, maybe? No, thanks. No, that's the last thing I want to do here. Oh man. Gotta get ready now. Oh, my ears just popped. Yeah. Oh, look, they built a court. This is a special chord. Okay, we have to go to the end and at least look, huh? Yeah, let's have a look who we. This is So not. there is a net which catches us. This is not a good place to get into a fight, huh? With them. Dès que je t'aperçois, je m'approche de toi. Je me déshabille sur le sable chaud. Tu me frôles la peau. 옛날에 이걸 헬기에서 찍었겠죠? 지금 다 드론 갖고 찍는데. 여러분은 그래도 조금 여러분의 미래에 따라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습니다. 여기서 그냥 똑딱하고 있어요. 놀고 있죠? 어? 네, 뒤로 가면 무섭죠? 자기들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이 자체가 이런 기사화되면서 아, 이 대단하구나 여기가 이 전망이며 이게 두바이 지금은 이게 벌써 한 십몇 년 전 건데요. 지금 더 대단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돈 벌어서요 두바이 한번 가보세요. 저는 가보니까 저는 이제 새벽에 비행기 갈아타기 때문에 들려봤더니 그야말로 뭐 한 2박 3일 정도 여러분들 가면 좋겠고 음식도 괜찮더라고요. 일단 중동이라는 나라가 커피가 괜찮아. 이디오피아 쪽에서 이렇게 쉽게 넘어가서 그런지 커피가 괜찮아요. 플레이버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두바이 이제 2022년이죠. 22년인가요? 카타르 월드컵 때 한번 목표를 세워보세요. 한번 그런 거 중동에. 자, 이런 프로모션들이 어떤 스포츠 세계에서 많이 존재합니다. 프로모션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타이거 우즈, 이건 타이거 우즈가 안 나왔더라고요. 이건 하고 그다음에 로이 맥그로이가 나오는 어떤 광고가 있죠. 이것도 뭐냐? 중동의 그 리조트죠. 알버지 아랍 헬리패드에서 로이 맥그로이드 지금 아마 넘버원 랭크돼 있죠. 이 선수가 또 역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모자 쓴 게 이 리조트 그룹입니다. 그 알버지 아랍 호텔을 갖고 있는 회사고 그 옆에 쫙 많은 리조트들이 있는데 여기 보여지는 리조트들이죠. 유메이란가요? 주메이란가 호텔 앤 리조트가 딱 잡히죠. 여러분이 거기서 뭐 그거 보겠습니까? 그 리조트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자신들이 그 호텔에 대한 어떤 프로모션 광고죠. 어떻게 보면 이건 돈 내고 한 건 얘네들이 직접 돈 들어간 건 어디입니까? 로이 맥그로이 이 주메이라 리조트가요. 로이 맥그로이한테 돈 나갔죠. 그러나 이 선수가 로이 맥그로이가 여기서 티샷하고 뭐 한 어떤 벙커샷 같은 거 샌드 한 그런 샷 모습들은 각 전체 세계 언론에 노출되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노출됩니다. 이 선수가 오늘 알버지 두바이 호텔에서 티샷 하나 행사를 가졌다. 이 자체가 엄청난 그 호텔에 대한 지속적인 퍼블리시티가 된 거죠. 옛날에 타이거 우즈가 있고 지금의 로이 맥그로이 세계 넘버원 탑 클래스 골퍼들이 여기서 했다. 우리 호텔도 세계 넘버원 최고의 호텔이다. 뭔가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도 남는 거죠. 가보세요.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아마 이게 패키지에 있더라고요.
두바이 가면 여기 가는 게 아니라 가면 비싸잖아요. 헬기 타고 이거를 돌아보는 패키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헬기 패키지 같은 거 한번 타보니까 제가 호주 가서 그 12사도 바위를 타는 거 봤더니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 보이지도 않아요. 비싼 돈 냈지만은 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리조트 가볼만 하죠, 신혼여행? 그냥 여행으로도 가세요. 자, 김연아 선수가 더 올드 스포츠에서 이거를 보도 자료로 보냈어요. 김연아 선수 또 기자들이 또 찍었어요. 김연아 선수가 교생 시습 나간다. 그거를 언론에 공개를 했죠. 김연아 선수가 이제 졸업반이 되어서 4주간 교생 시습을 나가게 된다. 그래서 어느 강남에 있는 모 여고에 가서 교생 시습하게 됐다고 보도 자료 나가서 각 언론사들이 보도를 했어요. 즉 김연아 선수에 대한 퍼블리시티는 올라갔죠. 왜? 대학생으로서 사범대학교 교육과 체육교육과 학생으로 체육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필수 코스인 교생실습을 하게 되었다. 의미가 있죠. 이건 하나의 김연아 선수에 대한 퍼블리시티가 올라왔어요. 이거는 광고죠. 이건 첫째 광고죠. 돈 받고 자기가 기업에서 또 맥주 광고 모델로 쓴 거죠. 자, 광고와 퍼블리시티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사람들은 혼돈의 생행입니다. 아니 예비 교사가 될 사람이 술 선전을 해? 술 광고에 나와? 좀 연결시키는 부분에 좀 무리가 있죠. 그러나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광고와 퍼블리시티를 구분하고 싶지가 않겠죠. 왜 똑같은 인물인데 너희가 고등학교 학생들 앞에서 예비고사가 될 사람이 술을 선전하냐? 뭐 그런 식으로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퍼블리시티와 광고 사이의 구분도 애매하고 또 이걸 적절히 또 구분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컨플릭트가 존재하더라. 퍼블리시티와 애드버타이징의 컨플릭트가 존재할 수도 있죠. 그건 철저히 퍼블리시티죠. 예? 유니세프를 도와주고 자기 홍보대사를 하고 평창 명예대사가 되고 있고요. 다 퍼블리시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스포츠 쪽에서 이런 퍼블리시티를 얻기 위한 노력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광고 역할을 하더라. 보이지 않는 광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퍼블리시티를 이끄는 것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일단 특정 선수, 스타 선수의 어떤 선행, 멋진 플레이, 예? 어떤 착한 어떤 선행과 관련된 부분이 해당 리그, 해당 팀의 퍼블리시티를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를테면 뭐 어느 선수가 뭐 참 중요한데 뭐 장기 기증을 했다 가족에게 그 팀의 퍼블리시티, 그 스포츠의 퍼블리시티는 크게 올라가는 거죠. 목숨을 내놓고 하는 수술인데 예?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건데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어저께 주말에 뉴스가 나왔죠. 어느 간 빼고 소장부터 12장 췌장물 전체를 이식받은 아이가 나왔어요. 뇌사 상태 받은 아이가 그 가족이 장기를 기증해가지고 아이인데 간을 빼고 모든 소화기관을 다 이식을 했어요. 어느 병원에서 강남에 그 병원 의사 선생님 나왔어요. 그럼 그 병원은 졸지에 엄청난 대단한 유명한 병원이고 유명한 의사이지만은 또 그 퍼블리시티는 크죠. 그 병원마다 뭐예요? 그런 세계적인 어떤 기술을 시도하는 어려운 수술한 걸 언론 자료로 내겠죠. 그럼 기자가 가서 취재해주면 그 병원은 높은 퍼블리시티, 즉 레퓨테이션까지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퍼블리시티란 말이 레퓨테이션, 심지어는 마켓 밸류가 되죠. 그 병원이 잘한다, 그 팀이 좋다, 그 병원이 유명하다, 대단하다, 스태프들이 대단하다, 이런 마켓 밸류, 시장에서의 가치, 또 선호도, 프레퍼런스, 나는 그 병원 가고 싶어,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스포츠 조직이 좋은 미디어 기획을 갖고 있고 프로모션을 하면은 미디어 퍼블리시티를 얻을 많은 찬스를 갖는다. 이런 많은 찬스를 갖는다는 것이 결국은 시장에서 better positioned, 좋은 자리에 차지하게 된다. better position, 좋은 자리에 차지되는 거죠. 그래서 내 미디어 활동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야구나 스포츠에서도 특정 선수가 만약에 이런 빈볼을 많이 던지고요, 좀 더티 플레이 하면은 결국 그 팀에 대한 어떤 네거티브한 면이 있는 것이죠. 네거티브한 면이 있죠. 지난번에 뭐 한화도 좀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와 관련된 부분에 바로 또 경기를 잘해주니까 잊어버리고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이 존재하더라 이거.
그래서 늘 미디어 세팅을 해야 돼. 미디어 목표를 정하자. 전략, 미디어 전략을 세우자. 그래서 향후의 어떤 그 활동, 스포츠직에서 대미디어 활동에 대한 방향과 범위를 정해야 되겠죠. 이게 하나의 그 전략입니다. 기획은 뭐예요? 어떠한 전략이 어떤 그런 전략들이 실행되도록 하는 과정이 기획이고요. 그러니까 전략과 기획을 조금 구분해 보세요. 그러니까 전략이란 말은 뭐예요? 활동의 방향과 활동의 범주를 결정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라고 그러면은 그러한 활동의 방향과 결정된 것들이 뭐예요? happen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기획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무엇이 어떻게 해야될 거, 누구에 의해서 할 것인가는 기획이고 전략은 좀 더 좀 추상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항상 어디 가더라도 뭘 세워요? 그 목표 설정할 때 비전을 세우고요. 미션을 정하죠. 비전. 이 조직에서 추구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미디어 팀, 홍보팀에서의 비전이 뭐냐? 우리 클럽, 우리 구단에서의 홍보팀의 비전이 뭐냐? 비전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미션을 정하죠. 어떠한 미션, 목표를 향해서 나갈 것이냐. 그에 따른 전략을 세웁니다. 전략이 뭐예요?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이냐.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액션 플랜,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높은 추상적 수준에서 제일 높아요? 비전을 만들고 미션을 세우고 그다음에 뭐예요? 전략을 세우겠죠. 해당 전략에 따른 뭐? 액션 플랜. 여러분이 항상 프로젝트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짭니다. 뭐 한국 축구 발전 방안 비전 뭐예요? 뭐 월드 K리그의 발전 비전이 뭐야? 뭐 세계 탑 10 리그? 좀 꾸급인가요? 왜냐면 탑10 리그다. 그 미션이 뭐냐? 어떤 글로벌 어떤 전략, 글로벌 어떤 미션이 있겠고 국내 미션이 있고 이렇게 정하겠죠. 그에 따른 스트래티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에 따른 구체적인 뭐야? 실행 계획을 세우겠죠. 이런 것들을 미디어 존재한다. 큰 조직과 작은 조직 차이가 있습니다. 큰 조직은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고 작은 조직은 어렵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스토리 중심 아니면 로컬 네트워크 지방 네트워크라든가 스토리 중심으로 가야 된다. 왜? 일반적인 뉴스 콘텐츠 가지고는 라지 스포츠 조직, 빅타임 스포츠 조직과 경쟁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에 가장 기본적인 스타트는 뭐예요? 미디어를 알아야 되겠죠. Get to know the media, getting to know the media. 미디어를 알아야 되겠죠. 미디어를 알아야 돼요. 기자가 누구고, 담당 기자 누구고, 거기 문화가 뭐고, 누가 있으며 새롭게 들어온 기자가 누군데 그 기자의 성향이 어떻고 그 기자가 어느 학교 출신이고 뭐 전공했고까지 다 알 필요가 있죠. 어떤 성향이다. 뭐 담배 핀다 안 핀다, 술 마신다 안 마신다, 뭐 그런 것까지 다 사적인 것까지 알면 도움이 되겠죠. 술 안 마시는 사람한테 자꾸 술집 가자고 그러고 맥주 마시자고 그러고. 그래서 스포츠직은 미디어 관계자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미디어의 기본적 니즈를 알아야 되겠다. 미디어의 기본적 니즈. 아침 9시에 우리 나오세요. 안 옵니다. 기자들한테 아침 시간은 뭐예요? 상당 부분 야근을 합니다. 대부분의 기자들이 12시 1시에 들어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워크 시프트가 한 1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밤 11시 12시에 끝나. 대개 그래요. 근데 아침 9시에 좀 와서 쉬지.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알아야 되겠죠. 또 어크레디테이션, 그러니까 하나의 뭐랄까 사전 등록 제도죠. 자, 이번에 우리가 미디어 컨퍼런스를 연다. 취재할 기자들은 사전에 알려주기 바람. 그럼 등록을 하기 바람. 그럼 이메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입구에서 들어올 때 A사 왔어? 온다고 그랬지? 리스트 체크하면서 증을 하나 줍니다. 취재증을. 올림픽은 당연히 이렇게 가죠. 월드컵 올림픽은 철저히 갑니다. 올림픽은 대한민국 언론한테 이거를 뭐 30장만 준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 KOC 대한올림픽위원회에서 30개 가지고 언론사에 나눠줘야 돼요. 요즘은 뭐 충분히 받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제도. 사전에 스포츠 조직을 보도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저널리스트들에게 등록하게 하고 허가하는 과정이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중요하겠죠. 그래서 누가 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사전 등록 제도는 A라는 방송사에서 누가 오지? B라는 누가 오지? 그럼 A가 오면 누구랑 우리가 좀 잘 아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걸 다 해서 사전에 뭡니까?
어느 기자가 오는가를 스포츠 쪽에서 미리 알아두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해당 기자, 걔 내가 담당할게. 이쪽 스포츠 쪽 내가 잘 알아. 내가 고등학교 후배야. 그러면 우리와 관련된 보도를 요구하겠죠. 이런 식으로 보도해 주면 좋겠다. 기왕이면은 야 20초짜리 너무 짧고 30초 해줘.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미디어 리스트 만들어야 됩니다. 계속 업데이트 되겠죠. 매체별, 지상파, 종편, 인터넷 매체 뭐 이런 식으로 조중동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 보도 기회를 얻어야 됩니다. 미디어 보도 기회. 자신의 활동 가운데 미디어가 보도해 주길 원하는 것을 잘 결정해야 돼요.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뭐 우리가 원하는 바 쪽으로 꼭 이걸 해주길 준비한 쪽으로 보도하기를 원하죠. 준비 안 돼 엉뚱한 게 나가면 되죠. 여러 사람이 인터뷰가 있는데 기왕이면 A라는 선수를 잡아달라 화면에. 그거를 뉴스에 담아달라. 왜 또 말 좀 잘하는 여러 선수가 있을 겁니다. 미디어 컨퍼런스 할 때도. 그래서 이런 걸 다 해서 보도 기회를 얻도록 하자. 그래서 이미 시즌 전부터 스포츠 조직은 대미디어 플랜 어떤 식으로 미디어 조직 계획을 세워서 규칙적으로 가능한 지속적으로 미디어 보도 기회를 얻을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해줘. 뭔가 바꿔야죠 계속. 그래서 그 초기 계획 같은 걸 세우겠죠. 그다음에 파이널 플랜을 세웁니다. 그래서 초기 계획은 뭐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SK 와이번스 보면 과거에 자꾸 미디어 거리를 만들려고 그래요. SR 경영, 뭐 소셜 리스폰시빌리티인가요? 뭐 사회적 책임경. 그래서 우리 구단이 지역 사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봉사 활동, 또 여러 가지 나눔 경영을 한다. 그러다 또 그것도 매년 하면 식상하죠. 그다음에 그린 스포츠, 그린 경영, 환경 친화적으로. 그래서 전광판을 다 LED로 바꾸었다. 그다음에 경기장에 갖고 오는 저런 페트병 같은 부분을 굉장히 제한한다든가 여러 가지 뭐 쓰레기통에도 어떤 식으로 해서 사람들 하여금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한다. 여러 가지 환경. 그다음에 이건 뭐 또 식상하다 이거예요. 환경도 스포츠의 환경도 하도 많은 사람들이 썼다. 그러면 에듀테인먼트. 애들한테 와서 엔터테인먼트지만 교육적 효과가 있는 에듀테인먼트를 우리 지향하겠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와서 스포츠를 야구를 통해서 뭔가 좀 배우는 것도 있는 그런 식의 이런 식의 어떤 계획을 세우면 언론에서 심심할 때 SK 와이번스 이런 거 잘하는데 하면서 보도가 되거든요. 이런 플레이들이 오프 시즌 때 시즌 전부터 만들어져야 시즌 내내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뭐 보도거리가 없어요. 성적 떨어지면 비난 기사만 나와. 투수 왜 그러지? 감독 작전 미스 왜 벤치가 왜 이리 이런 것 때 좀 다른 것도 중간중간 치고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마지막 계획은 어떤 상황이냐 자기네 조직의 예산이라든가 선수가 그야말로 미디어 노출할 때 가능하냐, 이벤트의 규모가 어떠냐, 그다음에 그야말로 미디어 보도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걸 고려해서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 플랜, 액션 플랜이죠. 실행 계획을 셀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 어떤 계획들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책에 있는 내용이지만 현장에 가보면요. 이런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지식, 지혜, 적용, 응용을 해봐야 돼요. 130쪽에 볼까요? 하단에.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널 플랜, 기획을 할 때 자, 미디어 보도 기회가 웰 스페이스 잘 배치가 되느냐?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잘 배치가 되느냐, 즉 시즌 내내 이벤트 내내 미디어 보도 기회가 잘 웰 스페이스 잘 정렬이 되느냐, 한쪽 특정 시기에 쏠려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분산되어 있어도 안 되고 잘 규칙적으로 잘 스페이스가 되느냐 얘기죠. 그 다음에 뭐예요? Is there a mix of story? 다양한 스토리가 있느냐, 게임 이벤트 전 이벤트 동안 이벤트가 끝난 다음에도 그런 스토리가 잘 혼재되어서 프리게임, 프리이벤트 때의 어떤 스토리, during 이벤트 때도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after the game, after the event, 이벤트가 끝난 다음에도
그런 스토리가 있어서 미디어 보도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뭐 굳이 노력 안 해도 계속 뜨는 데가 있어요. 파퀴아노 뭐 어깨 수술하는 것까지 뉴스거리가 돼요. 왜 사람들이 리매치 다시 대결하는 거에 관심이 있거든요. 가능성 없다고 그랬죠. 뭐 9월에 은퇴한다고 얘는 수술한 몇 개월 걸리고 모릅니다. 그건 이렇게 해서 또 관심을 끄는 겁니다. 리매치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가 수술이 9개월이 아니야 실제로 한 3개월이면 되는 거야. 회복 속도 빨라? 리매치 가능성 또 보도 기회가 또 세우죠. 그건 또 뭐예요? 붐업이 됩니다. 그럼 뭘 몰라요. 연말에 또 리매치 할지. 근데 선수들보다도 누가 그런 걸 원해요? 프로모터들이 원하죠. 주변에서 가만 놔두지 않죠. 선수들이야 얻을 만큼 부도 많어. 그러나 박현의 입장에서 야 내가 한번 뛰면 1,000억인데 내가 정치하다 보면 500억 필리핀 재단 하나 만들어서 필리핀에 어린이 재단 만들어서 진짜 가난한 어린이를 도와주는 말 되죠. 그럼 자기 정치적 입지도 커지죠. 그럼 12월에 한 번 더 하는 거야. 또 세계의 대결이겠죠. 거기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은. 자, if the final plan is for a season 한 시즌에 관한 거라면은 그다음에 뭐예요? 보도의 기회가 게임과 매치에서 규칙적으로 미디어 보도 기회가 있느냐? 시즌에 관한 어떤 뭔가 목표가 세웠으면 이 시즌에 관한 목표가 이런 보도 기회가 게임별, 매치별 잘 정돈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are there any competing demands? 또 다른 어떤 요구 사항이 존재하느냐? 경쟁하는 요구 사항이.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스토리의 보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또 디맨드 요구 사항. 왜? 우리가 이걸 보도하려고 그랬는데 더 좋은 보도거리가 나왔어. 다른 구단, 클럽에서. 그러면 이거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언론에 보도가 안 되겠죠. 그것도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보면 이런 사건 때문에 무슨 사건 터지면 이 사건 무마용이다. 어떤 정치적 이슈가 나왔을 때 또 뭐가 펑 터지면은 관심이 일로 쏠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있죠. 심지어는 뭐야 수지랑 뭐죠? 이민호 뭐 연애 사건 터졌는데도 댓글은 그래요.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수지 이민호 사건이 터진다 그래요. 하여튼 뭔지 모르겠으면 하여간 자신들이 준비했던 미디어 보도 기회가 엉뚱한 사건에 의해서 묻혀버릴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을 잘 또 생각해야 된답니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잘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전히 미디어와 스포츠 조직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뭐냐? 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팩스, 이메일 한계가 있겠죠. 역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할 것 같아요?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뭐? 그렇죠. 페이스 투 페이스. 그렇죠? 만나야 됩니다. 제가요, 여러분 취직과 관련해서 전화하는 거랑 가서 찾아가는 거랑 차원이 틀리죠. 그렇죠? 차원이 틀립니다. 여러분의 선배가 좀 제일기획가에 있어요. 근데 그 원래 삼성 엔지니어링 대한빙상연맹을 하고 있는 그 회장 사위 그 사람이 지금 그 대한빙상연맹 회장으로 있죠. 거기가 소속사가 그분이 삼성 엔지니어링 회장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 삼성이 구조조정하면서 스포츠 쪽은 다 제1기획으로 넘겼어요. 그럼 제1기획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기 서류대로 가는 거예요. 삼성 저쪽 엔지니어링 곳에. 제가 같이 갔어요. 같이 가자. 어차피 찾기도 힘들고 내 차 타고 가자. 그래서 인사 담당자 만나서 우리 학생인들입니다. 잘 봐주십시오. 페이스 투 페이스. 놀래요 처음에. 아니 선생님이 무슨 학생 인사 서류 지원서 내는데 오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알고 싶고 말이야 그렇죠. 뭐 잘 봐달라는 얘기 아니라 그래서 좀 삼성에서 이렇게 배려해줘서 추천서도 우리 학교에 보내주고 감사해서 왔다고. 그렇지만 효과가 있겠죠. 페이스 투 페이스가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런 미디어 보도 기회, 미디어 컨퍼런스, 미디어 가이드북 이런 나중에 또 얘기했지 이런 것들이 다 마케팅 디파트먼트 혹은 PR 홍보 부서에서 다 만들어져야 돼요. 특히 미디어 가이드북 인터넷으로 웹사이트 상에 또 미디어 릴리스, 미디어 보도 자료 계속 나가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역시 여전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홍보팀이 있고요. 최근 거는 이게 SK 와이번스인데요. 최근 거네요. 그래서 SK 와이번스 보니까 이게 구단 운영 쪽이 있고요. 비즈니스 사업본부장인데 사업에도
마케팅 팀이 있고 마케팅 팀, 경영관리팀. 마케팅 팀은 주로 이제 그 홍보까지 있고요. 문학 사업팀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선배겠죠? 우리 박슬기 학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했었어.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게 잘 됐다 싶어요. 왜? 문학 사업팀. 황무지에서 뭔가 꽃을 피워야 돼. 이쪽은 이미 관행적으로 하던 일이 너무 많어. 그래서 박슬기도 잘 됐다. 문학구장 어떻게 할 거예요? 인천 문학구장. 야구장 말고 옆에 있는 거 야구장에 돌지만은 둘 다 해야 돼. 둘 다 해야 되면 야구장은 그래도 도는 게 많아요. 그래서 게임이 뭐야 72경기 홍역이 열리고 뭐 여러 가지 할 게 많아요. 근데 없는 날 또 뭐해? 옛날에 뭐 블랙 야크 스폰서 받아서 일일 캠프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근데 옆에 축구장 어떻게 할 거예요? 문학 경기장. 즉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쓰던 경기장 어떻게 써야 돼요? 고민하는 겁니다. 고민하죠. 인천에 경기장이 얼마나 많아요. 아시안 게임에 걸었던 7만 명 스타디움 경기장도 있어요. 그다음에 축구 전용 경기장, 숭의 에리나 2만 명 축구 전용 구장도 있어요. 축구는 거기서 다 해. 문학에서 뭐 해야 돼요? 폴 맥카트니 좀 몰랐더니 서울 한번 하고 가. 꽃보다 할배. 응? 뭐 해야 되는데 그렇겠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케팅 부서 속에서 홍보팀이 있다. 여기 FC 서울 배구랑 농구를 하고 있죠. GS 칼텍스 산하에 있죠. 그래서 홍보팀, 그 축구 지원팀, 배구 지원팀이 있는데 홍보팀은 양쪽 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왜? 겨울 시즌이고 겨울 시즌 때는 배구 지원해주고 여름 시즌에는 축구 지원해주고 좀 한계가 있겠죠. 우리나라 조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인해서 이런 데 들어가기가 뭐 이 친구가 간둬야 돼. 사원 하나가. 이 자리가 이게 힘들겠죠.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어떻게 하면 들어가느냐? 들어가는 방법은 이거죠. 이제 이 양반이 뭐 계속 이 파일을 키워야 되겠죠. 그래야지 빈자리 생겨서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돼요. 빈자리 생기려면 여러분이 한 10년, 20년 기다려야 돼요. 그럼 말이 안 돼. 이 자리를 보고 10년 기다리는 건 불가능하고 주로 이제 이런 데 인턴으로 들어가서 몇 개월 정도 하면서 이쪽 파이가 커지도록 노력을 합니다. 홍보팀의 파이가. 옛날에 안 했던 거는 하던 일만 하는 거니까는 이세 사람이 다 했어. 인턴은 보조만 했어. 인턴으로 들어가서 저희 수업 때 배운 거 있죠. 여러 가지 일들. 적극적인 어떤 프로액티브적인 리액티브가 아니라 이런 스포츠 구단이 클럽이 대미디어된 활동이 엄청 많죠. 자꾸 벌립니다. 우리 대리님, 과장님 필요하세요. 일을 벌려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나타나. 그건 뭐예요? 그 홍보팀이 어떻게 인력이 충원돼야 되겠죠. 홍보팀의 파이가 구단 내에서 커져야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죠. 알아서 커지면 좋겠는데 아직은 미미하죠. 그래서 홍보팀의 파이를 크게 했더니 엉뚱한 애를 뽑아? 그러진 않겠죠. 진짜 기여를 많이 했으면 뽑아주겠죠.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디어 차트, 미디어 그리드, 이렇게 좀 미디어 목록화, 미디어에 대한 어떤 그 차트를 만들어서 알아야 돼요. 아까 뭐예요? Get to know the media. 미디어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디어를 알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 그래서 자, 이런 뉴스 아이템은 어느 쪽이 좋은가? 인터넷이 좋으냐, KBS가 좋으냐? Allocating 뉴스 아이템, 스토리나 뉴스 아이템을 특정 미디어 아울렛으로 분별해야 되겠죠? 야, 이건 진짜 뭐야? KBS 9시 스포츠 뉴스감이다. 그건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KBS 9시 뉴스에 대해서 나야 되죠. 야, 이건 인터넷이다. 인터넷감이다. 구분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9시 뉴스에 들어갈 아이템의 속성을 아니까 이거는 야, 9시로 몰아보자. 그러면 방송사에다 얘기하는 거죠. 취재자가. 너희 싫어? 그럼 SBS. 싫어? MBC. 정한 데는 뭐예요? 종편으로 가는 거죠. 그런 식의 간다 이겁니다.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죠. 이거는 마인드가 아까 기존의 3명 인력 갖고는 아직은 없죠. 불가능하죠. 이런 걸 계속 해줘서 구단의 퍼블리시티, 또한 마켓 밸류, 레퓨테이션, 프레퍼런스가 어떻게 해요? 올라간다. 늘 에바 체인징 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변하고 있어요. 에바 체인징. 저는 스포츠 산업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참 에바 체인징이야. 강의 업데이트 해야 되죠. 자료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렇죠? 업데이트 해야 돼요. 올림픽 예를 들어 소치나 런던 대회지 88 올림픽 예를 들 수는 없잖아요. 하나 역사 공부 시간이면 88을 빼겠지만.
나름 고대사 하신 분들이 좀 부러워요. 삼국시대 계속 똑같죠. 20년 전의 삼국시대나 지금의 삼국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은 큰 차이 없겠죠. 업데이트 할 게 있나요? 별로 없죠. 그런 고대사는. 그래도 지금의 우리 스포츠 환경은 계속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거대한 스포츠 조직의 어떤 일일 미디어 전개 상황을 한번 체크해보고 위클리 혹은 먼슬리 얘네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다른 조직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한번 체크해보고 또 어떤 스토리 타입이 보도가 되지? 어느 보도 자료가 이렇게 성공적이었고 어떤 보도 내용은 잘 안 됐지? 라면 쭉 발견해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홍보팀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지금 모든 클럽 구단에서 이루어지지 않죠. 그냥 루틴하게 하는 거죠. 그냥 보도 자료 읽자 뭐 기획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사건 한번 터지면 수습하기 바쁜 게 홍보 자료고요. 야야야야 기자들한테도 저기 연애한다는 소리 들린다. 여자친구 관리 잘 해라. 이런 식이 나오는 그 정도의 어떤 이제 매니지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뉴스는 뉴스페이퍼나 라디오에서는 많은 보도를 받지만 TV 쪽에서는 잘 안 했죠. TV 쪽에서 보도가 되려면 뭐예요? 1차적으로 뭐예요? 비주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비주얼 컨텐츠가 좋아야 되겠죠. 라디오나 인터넷은 그냥 기사로 나가지만 TV 쪽은 비주얼 해야 돼요. 그래서 홈쇼핑 보면은 다 비주얼이죠. 뭐 주스기, 주스 만드는데 뭐예요? 그냥 녹즙기 같이 파란색 주스 나오고 빨간색 주스 나오고 이렇게 컬러풀하게 나오죠. 뭔가 비주얼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고민을 하고 해야지만이 쓰겠다. 어느 특정 매체에서 뭐 보도, 인터넷에서는 충분한 보도 매체. 근데 좀 다른 매체는 보도가 미흡할 수도 있겠고, 즉 미디어 관리. 늘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매니지 더 미디어겠죠. 우리 쪽은. 저쪽에서는 매니지 더 스포츠가 되겠고, 여러분들이 일한다면은 매니지 더 미디어. 미디어를 관리해야 되겠다. 늘 얘기입니다. 관리하는 방법을 지금 쭉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get to know, 그다음에 이런 것도 만들고 차트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걸 만들어서 미디어가 스포츠를 알게끔 보도하게끔 하면은 그 자체가 하나의 애드버타이징 효과도 있고 돈 내고 하지 않았으니까 퍼블리시티를 증진하는 효과가 있다 보면은 팀의 레퓨테이션, 퍼블릭 이미지, 마켓 밸류, 또 프레퍼런스, 사람 대중으로부터 얻는 프레퍼런스 이런 것들이 다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